안녕하세요. 김용훈입니다. 오늘부터는 이제 자료 해석 심화 강의 시작이 있는데,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시면, 일정상 이번 오프라인 수업 자체가 추석 연휴 기간에 껴가지고, 그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8회차까지는 9월에 진행이 되는데, 이제 9회차와 10회차, 나머지 2회차는 10월 4일, 5일에 진행된다라는 거,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네, 수업 자체는 제가 쓴 이 5급 11년 기출문제집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강의 목차에 있는 것처럼 2013년부터 2022년 문제까지 쭉 하고,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나오죠. 그러면 올해 문제는 언제 하느냐? 올해 문제는 11월에 진행될 집중 강의 때 진행이 될 거예요. 네, 올해 문제이다 보니까 집중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제가 다뤄드리기로 하고, 일단 우리가 심화 강의 10회차 동안은 이 최근 11개년 기출문제집 중에서 맨 마지막 연도, 그러니까 가장 먼 연도인 12년을 제외한 2013부터 2022까지 총 10개년도 문제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목차를 보시면 사실 기출문제 수록 자체는 최근 연도부터 되어 있지만 우리는 연도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412페이지에 있는 2013년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412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네, 412페이지로 한꺼번에 왔는데, 일단, 심화 강의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요.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고, 그럼 이제 문제를 언제 푸느냐? 우리 수업 자체가 이제 9시 반에 시작되기 때문에, 오프라인 듣는 분들은 아침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,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, 오전 8시부터 9시 반까지 90분 동안 시험을 한번 보시고 나서 이 수업을 듣는 걸 추천드리고, 네, 인강 듣는 분들도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제가 주요 포인트 위주로 설명드릴 테니까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제가 강의 계획서에 적어 드린 대로 단순히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 나가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, 여러분들이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내년도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오시진 않았지만 2013년 문제가 하단에 제가 총평을 써 드렸는데 매 회차별로 이렇게 총평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, 역대 가장 쉬웠던 기출을 꼽아봐라 라고 하면 이 2013년, 그리고 우리가 회차상으로 5회차에 할 2017년, 그리고 올해 우리가 집중 강의 때 다룰 2023년 이 세 개의 기출이 가장 쉬웠다고 평가받는 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총평을 일단 보시면 순수한 자료 비교라고 할 수 있는 곱셈 비교와 분수 비교 자체를 묻는 문제가 전체 16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. 그래서 거의 한 40%를 차지하죠. 그리고 이제 매칭형, 빈칸형, 각주 판단, 조건 판단 이렇게 해가지고 총 18문제가 출제가 돼서 두 유형 합하면 그렇죠, 거의 34문제죠. 그래서 이 중에서 각주 판단형과 조건 판단형이 12문제 정도로 비중이 꽤 높죠. 난도 자체는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. 네. 그래서 이제 세트 문제 출제돼 있다. 나머지 총평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되고, 그래서 별 2개 정도 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넘어가서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. 네, 41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1번 문제인데, 1번 문제는 사실 표만 길지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. 이거는 제가 풀진 않을 텐데,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,
이 관람료가 0인, 그쵸? 사찰이 있죠. 관람료가 0인 사찰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, 이 정도 문제라면 사실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. 한번 풀어보시고, 네, 우측에 제가 문제풀이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2번, 이거는 같이 한번 볼게요.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항상 발문을 체크하고, 네,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. 그래서 보기 근처에 체크를 하시고,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자료의 제목, 단위, 각주, 즉 재단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, 먼저 둘 다 원 그래프이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. 어떻게 다르냐? 그림 1은 구성비로 %지만 그림 2는 인구 자체가 단위 100만 명으로 주어졌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그림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되는데, 그림 2에 OECD 국가라는 게 주어져 있고, 그 다음에 그림 1에는 OECD 국가의 인구 구성비가 주어져 있죠. 따라서 이 두 항목이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하나 더, 이제 이게 거의 10년 전 문제이다 보니까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나는데, 문제 자체에서 정보를 하나 주죠. 요즘은 이게 각주에서 따로 빼서 준 경우가 대부분인데, 일단 체크를 해보죠. OECD 국가 총 인구 중 미국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%이다 라고 돼 있죠. 그래서 이 정보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,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주는 정보를, 그렇죠, 그림에 녹여서 다시 보면, 즉 이게 25%, 그렇죠?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기에도, 그렇죠, 한 4분의 1 정도 되어 보이죠. 그래서 이제 25%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, 네, 일단 기억부터 리을까지 뭔가 막 주어져 있는데, 일단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죠. 기억, 세계 인구가 70억이다. 세계 인구는 이 그림 위에 세계 인구 국가별 구성비로 보는 건데, 일단 이걸 판단하려면 얘가 비율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OECD 국가의 비율 16.7%가 과연 얼마의 크기인지 아셔야 되고, 16.7%는 여러분들이 인문 강의 때 암기했던 분수 비율 얼마냐면 6분의 1이 되죠. 그렇죠? 그러면 저 크기가 6분의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 위에 이 OECD 국가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만 알면 풀 수가 있고, 그러면 그림 2로 돌아와서 미국의 인구가 300이라고 되어 있지만 단위 자체가 100만 명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인구는 100만, 1000만, 억, 즉 3억이 돼요.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. 4분의 1에 해당하는 게 3억이라면 그러면 과연 저 OECD 국가 인구 전체는 이 미국의 4배가 될 테니까, 즉 12억이 되고, 이 12억은 다시 그림 1에서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니까 이게 12라는 크기면, 그쵸? 나머지는 이 12의 6배가 되겠죠. 그래서 전체 세계 인구가 약 72억이 되겠네요. 72억. 따라서 전 세계 인구는 70억 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토대로 도출할 수가 있고, 일단 기억을 확인했다면 4, 5번 지워주시고, 니은, 디귿, 리을인데 니은이 가정형 선지로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다면 디귿이나 리을을 해도 좋은데, 일단 니은부터 차례 들어볼게요. 2010년 기준 독일 인구가 매년 전년 대비 10% 증가한다면 현재 독일 인구가 82, 단위를 고려하면 8,200만이죠.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게요. 독일이 8,200만이라면 이게 현재 2010년이니까 그러면 매년 10%씩 증가한다면, 이걸 구체적으로 본다라는 느낌보다 8,200이니까 10%는 여기에 820을 더한 거겠죠. 그래서 820을 더한 9,020이 2011년이 되겠고,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9,020의 10%는 대략 900이죠. 정확히 902라고 해도 되겠지만 9,020의 10%를 더하면, 그렇죠, 9,922 정도 되기 때문에
네,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해도 1억 명, 즉 단위가 100만 명일 때 숫자를 고려했을 때 많이 넘는 숫자는 2013년이 되겠죠. 그래서 2014년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니은이 옳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 디귿 볼게요. OECD 국가 총 인구 중 터키 인구가 차지한 비율 5% 이상이다라고 했는데, 네, 일단 OECD 총 인구 중, 네, OECD라고 적어볼게요. 네, 디귿은 OECD 인구 중 터키 인구가 차지한 비율이니까 일단 OECD 인구는 우리가 도출을 했죠. 네, 아까 미국 인구 구하면서 12억이다라고 했고, 그러면 이 12억에 터키 인구가 현재 100만 명, 그쵸? 7,400만. 이게 5% 이상이냐라고 묻는 게 지금 이 디귿에서 묻는, 그쵸? 식이 되겠어요. 근데 이제 5%는 우리 많이 했죠. 어떻게 구하면 돼요? 10%의 절반 또는 절반의 10%라고 보시면 되니까. 그러면 12억이 5%니까 12억의 절반인 6억, 그리고 6억의 10%인 6천. 즉, 이 7,400만이 12억의 5%인, 네, 6천만 이상인지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, 네, 7,400만이라면 5% 이상이 충분히 되겠네요. 그렇죠? 그래서 2번이 옳은 선택지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리을도 오른쪽 문제풀이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, 네, 일단 초반 문제 중에서는 네, 2번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.